방송에서 전범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전범기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정의. 전쟁 시기에 적극적으로 군납 물품을 제조했거나 자국이나 점령지, 식민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등 전쟁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지칭한다. 전쟁 상황에 총동원령 떨어지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와서 전쟁 물자 공급을 요구하는데 일개 기업이 거부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전시에는 일반 소비재 생산하던 공장이 전쟁 물자 공장으로 전환되는 것도 흔하므로 전쟁 물자 공급에 가담한 회사를 모두 전범기업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게다가 당시의 전시 계엄령 상황에서는 국가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굳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추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같은 연합국 국가들도 똑같이 민간 기업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했다. 심지어는 원래 사업 분야가 해당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M1 기업에게 생산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기업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국가의 강제 생산 명령을 거부한 기업도 소수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범기업 분류는 대개 패전국 위주로만 돌아간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겨울전쟁 당시 소련에게 대항하기 위해 추축국에 가입한 핀란드의 예시가 있는데 결국 핀란드는 소련에게 패배하고 전범국이 되었지만 단순히 추축국 사이드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전쟁 범죄를 벌이지 않은 핀란드군에게 군납품을 하던 기업이 전범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범기업의 분류에 있어서는 국가 총동원에 의해 강제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부역행위를 하게 된 기업을 죄다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 노역자나 전쟁포로, 식민지인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질이 나쁜 기업만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후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은 부역행위였던 간의 반성과 사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중요한 판별 기준이라 볼 수 있다.